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주요 뉴스 한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제10호 태풍 라이언록이 일본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영동과 울릉도, 독도에 폭풍 해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간접 영향으로 동해상에서 발달하고 있는 강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 지역에 초속 10에서 18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태풍으로 인한 너울성 파도와 강풍이 겹치면서 최고 7m의 해일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안가에는 해일이 방파제를 넘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풍 해일주의보는 보통 태풍이 접근할 때 강한 바람으로 해일성 파도가 발생할 경우 내려지게 됩니다. 이 라이언록의 영향으로 기상청은 오늘 전국이 맑은 뒤 차차 흐려져 밤에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4도, 광주가 26도로 어제보다 낮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다소 서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야당이 상임위에서 누리과정 관련 예산 6천억 원을 단독 처리했죠.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며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번 단독 처리는 야당의 폭거로 이로 인해 추경안 처리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경안이 오늘 중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조선업 부실규명청문회와 백남기 청문회 등 여야 합의도 파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추경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노동자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고 하청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추경안 본회의의 통과와 집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경 편성의 원인이 된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 또한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추경안과 관련해 민생 예산 확충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정부 여당의 획기적인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학교 우레탄 트랙 철거와 교체 등 민생 교육 예산을 확대하자고 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반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9시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유감이지만 민생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며 오늘 하루 대기하면서 협상에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1순위 가입자 수는 1,002만 6천여 명으로 2009년 5월 판매를 시작한 이후 7년여 만에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인기 지역의 청약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빚내서 집을 사다 대출이 늘었으니 주택 공급을 줄이겠다. 이 대책이 오히려 수도권 분양시장을 과열시킬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금융위원장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그리스보다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제 금융위원장의 발언과 전문가의 의견 차례로 들어보시죠. 주택 공급 물량 축소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이는 과도한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도 규제 등 총량 조절책이 빠진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서 이제 소득이 이렇게 좀 줄고요. 그리고 저금리 정책이 지속될 것 같아서 올해 중으로 1,300조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농가는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갈색 날개 매미충이라는 해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충을 없애 묘안이 생겼다는데요. 이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뭇가지에 나방 같은 게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과수농가의 최고 골칫거리인 갈색 날개 매미충입니다. 나무의 즙을 빨아먹어 죽게 하고 배설물로 그을음병을 일으킵니다. 2013년 718헥타르던 피해 면적이 3년 만에 1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알을 줄기 속에 낳는 데다 성충이 되면 여기저기 날아다녀 방제가 쉽지 않습니다. 4년의 연구 끝에 갈색 날개 매미충을 강력하게 유인하는 식물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해바라기입니다. 갈색날개 매미충이 좋아하는 사과, 블루베리 나무와 같이 놓았을 때 10마리 중 9마리가 해바라기에 달라붙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살충제를 찾아 해바라기에 주입한 뒤 농작물 옆에 심으면 갈색날개 매미충과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식물체에 침투시킬 수 있는 화학 약제를 선발을 해서 유인된 갈색날개 매미충이 흡집을 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는. 단 산란기엔 아무 나무에나 알을 낳기 때문에 갓 성충이 된 6월 하순에서 8월 초까지 해바라기 방제가 먹힐 전망입니다. 농촌진흥청도 갈색날개 매미충을 비롯해 최근 급증한 돌발 해충의 천적을 찾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6년 전 큰 피해를 준 꽃매미의 경우도 집중 방제와 함께 이런 돌발 해충 습성 연구가 성과를 보면서 지금은 그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고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닷새 동안 롯데그룹장으로 치러진 장례의 마지막 절차인 발인과 연결식은 오늘 오전 서울 아산병원에서 유가족과 롯데 임직원 수십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어제 오후 빈소를 찾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연결식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황각규 롯데쇼핑 사장과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 등 주요 임원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26일 검찰 출두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이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사건 현장 주변을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현장 CCTV를 분석한 경기 양평경찰서는 이 부회장이 지난 25일 오후 10시쯤 양평에 간 뒤 2차례에 걸쳐 서울 방향으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다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오늘부터 상업용 드론 운영 규정이 공식 발효됐습니다. 앤서니 폭스 연방교통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상업용 드론 운영 규정이 정식 발효됐다고 밝히고 미국 교통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앞으로 1년 안에 드론 60만여 대가 상업용으로 활용될 거라며 드론을 활용한 산업이 급속히 팽창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화요일 오전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뉴스타워에서 확인하시죠.